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비투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한 번씩 사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사단이 지난주에 나타났었는데요. 자, 빚을 이용해서 투자하셨던 은근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난주, 그러니까 8월 18일하고 8월 20일에 정말 시겁하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에서는요, 자, 비투 광풍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마치, 과속으로 계속 내달리는, 폭주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경계 차원에서 오늘 증시 토크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화요일과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일주일 전 일이네요. 주식시장이 정말 허무하게 폭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가 하락할 때 보게 되면요. 지난주 화요일 8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자, 기계적이고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매도가 쏟아진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코스닥 지수의 차트인데요. 자, 8월 18일부터 해서 20일 사이에 5분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폭락하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는 전형적으로 신용융자 강제 청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용 강제 청산. 자, 그 이전에, 자, 지난주 화요일 8월 18일 오전장에 이미 증시가 개별 종목 단위에서 제법 크게 하락했다 보니까, 자, 몇몇 종목들에서는 또는 몇몇 종목을 보유한 계좌에서는 증거금 미달 사태가 분명 벌어졌을 것이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강제 청산이 하나씩 발생하다 보니, 일순간에 오후 1시에 매물이 동시에 출회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 현상은 자, 8월 18일로만 그친 게 아니죠. 8월 20일에도 자,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을 폭락 양상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들 모두 신용융자 강제 청산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8월 18일 매도분 같은 경우에는 8월 20일 기준으로 한 신용융자 잔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2,400억 감소로 신용융자 감소분이 나왔어요. 자, 이 8월 20일분 매매분은 이게 이제 D 플러스 2일 기준으로 해서 결제가 되다 보니까요. 자, 8월 24일자 기준으로 해서 오늘 오후 늦게 8월 25일 오후 늦게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가 될 겁니다. 저도 이제 한두 시간 뒤에 자료를 보게 될 텐데요. 아마 8월 18일에 준하거나 그보다 더 많은 신용융자 감소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숫자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비투를 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인의 모든 투자 자금을 들인 것과 더불어서 그것의 몇 배 레버리지를 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개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금융투자협회의 신용융자 잔고 추이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자, 지난 3월 말 이후 자, 최근까지 신용융자 잔고가 6조 원에서 16조 원까지 거의 이제 10조 원 증가를 보였습니다. 자, 매달 2조 원씩 증가한 수준인데요. 자, 이렇게 증가한 선례가 없습니다. 매우 날카롭게 칼날처럼 신용융자가 증가했는데, 자, 지난주 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에 급락으로 인해서 화요일분이 이제 신용융자 감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 목요일 하락분이 어느 정도 감소시켰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충격을 크게 줬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그 당사자 본인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자의 빚투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저희 뭐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바처럼 3월 이후 신용융자 금액은 10조 원 증가를 했어요. 여기에 그 증권사에서 하는 신용융자 말고요. 뭐 스탁론이니 해가지고 뭐 경제TV나 이런 데 광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스탁론, 주식 관련 대출 같은 경우 신용융자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신용융자의 3분의 1이면 한 3 내지 4조 원 증가를 했겠죠. 자, 이러한 점, 그리고 2분기에 가계대출이 26조 원 증가한 점,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요. 최소 15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의 빚투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3월 말 이후 최근까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우, 제법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개개인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되지는 않은 수준일 수 있지만, 그런데 빚투를 모든 개인 투자자가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예, 많은 비율이긴 하지만 모든 개인 투자자가 빚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빚투를 하는 개인 투자자 한 명 한 명으로 보면은 평균 한 1, 2천만 원씩 그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그런 규모입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님들 중에도 빚투하시는 분들 나 저 정도 금액인데 한 1, 2천만 원 빚 내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뉴스 기사를 쭉 보다 보면 뭐 빚투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요즘. 그런데 이게 마치 2030 현재의 2030 세대만이 빚투에 몰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유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뭐 빚투를 뭐 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서 보았지만 지금의 중장년 이상 세대들 옛날에 더하면 더했지 지금의 2030을 이렇게 뒤에서 아이고 쟤네들 왜 저래 그럴 분들이 아닙니다. 옛날엔 더 심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들이 까먹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젊은 나이였던 지금의 중장년 이상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깡통계좌라는 단어가 표준 명사화 시킨 것이 중장년 이상 세대가 만든 것이에요. 자,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빚내서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분들께 뻥치시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80년대 후반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한 30 몇 년 전 일이죠, 벌써. 자, 85년부터 해서 89년까지 주가지수가 이건 뭐 4-5배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분위기는 신용융자를 안 쓰면 바보예요. 그렇게 무시당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현금으로만 투자할래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 직원이 왜 이러십니까, 이 신용융자 이거 거저먹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권하던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주식 투자하는데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으면 뭔가 좀 잘못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무시받던 시절이 80년대 후반입니다. 소 팔아가서 증권사 간 다음에 그 소판 돈을 바탕으로 해서 신용융자를 땡겨서 주식 투자를 하던 시골 촌로의 이야기가 있던 시절이 그때입니다. 그런데 자, 89년 이후부터 해서 증시가 슬금슬금 무겁게 흘러가더니 자, 90년에는 사회적으로 증거금이 미달한 계좌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전산화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증권사 직원이 뭐 좀 눈 감아 드릴게요, 또는 증권사 지점장이 조금만 우리 함께 버텨봅시다 하면서 좀 눈 감아 주던 시절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금융당국이 보니까 이거는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군사 문화가 가득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1990년 10월 10일에 전격적으로 독일이 프랑스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것처럼 전격적으로 깡통계좌 일제 정리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그때 그 시절에 경제활동하던
2030, 그 시절에 2030 세대분들은 30 몇 년 지났으니까 지금 뭐 한 50대에서 60대, 예, 40대 분들은 지금 70대 되어 계시겠죠. 자, 서울에서는 한 집 걸로 한 집씩, 예, 깡통계좌 찬 집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당시 정말 심각했고, 그때 당시 깡통계좌 일제정리 사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지금도 표준 명사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이제, 올해 이제 중장년 이상의 세대분들이 지금 젊은 애들 너무 빚내서 투자에 그렇게 흉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40대, 저도 40대인데, 40대나 또는 50대 초반분들, 허허허, 내 이야기는 아니군 하고 이게 딱 피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 빼놓으면 안 되죠. 저 세대도 똑같습니다. 왜냐? 2000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카드 대란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그냥 길 가다가 신용카드를 아무나 만들 수 있었어요. 신용 뭐 조회도 안 하고 그냥 막 발급해 줍니다. 내가 오늘 술 한잔 먹고 싶은데 그러면 카드 발급받아서 쫙쫙쫙 긁던 시절이 그때였어요. 그때 뭐 광고 보면 뭐, 예,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모델, CF 모델들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던 시절이 그때입니다. 뭐 노래 중에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뭐 그런 CF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그때 당시 그렇게 카드 빚을 내서 투자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카드 빚을 내서 어떻게 투자했느냐? 그때는 미수거래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카드 빚으로 뭐 몇백만 원 땡겨와서 미수거래하면 5배니까 몇천만 원 투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짤짤이식으로 투자를 이틀 동안의 쇼부를 보는 짤짤이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게 바로 예전 이름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거래량이 하루에 몇억 주씩 되고 그랬어요. 뭐 좀 1000원을 더 드리자면은 그때 당시 하이닉스의 거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증권사 HTS, 예, 거래하는 HTS 있잖아요. 요거 부하 테스트할 때 하이닉스 거래량 가지고 테스트했습니다. 예. 저도 이거 증권사 프로젝트 들어가서 그런 테스트 많이 해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로 인해 가지고, 자, 미수 몰빵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00년 중반에는 미수 제도가 깐깐해지게 됩니다. 미수 제도를 깐깐하게 만든 세대가 지금의 40대와 50대 초반입니다. 자, 그만큼, 예, B2는, 이거는 뭐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다 똑같았던 그런 상황,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었어요. 그게 생각해보면 이건 특정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예, 우리 인류 역사상, 예, 모든 젊은 세대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건, 예,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의 비투를 하게 되면요, 뭐 처음에는 이제 수익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처음에 내가 빚을 내서 투자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익을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줍니다. 얄궂게 말이죠. 처음에 비투 했는데 망했어. 그러면 내가 비투는 역시 무서운 거야 하면서 안 할 텐데, 한 요만큼 조막손만한 돈으로 비투를 했는데 수익이 났어요. 기분 좋아. 그러면 조금 더 큰 돈을 어디서 들고 와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증거금으로 해서 더 큰 비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수익이 났어. 그럼 이게 막 머릿속에서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 막 짜릿짜릿해요. 이건 뭐 다른 그 어떤 그 즐거움이라고 하면 너무 약한 말이고, 예, 금치어가 될 것 같아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쾌자 들어가는, 예, 그 느낌, 이거 짜릿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만큼 큰 돈으로 비투를 했는데 이거 성공했어. 그러면 이거를 또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더 큰 비투를 합니다. 이번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위험하니까 이번만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손을 떼겠어 하는 그 어느 날, 단 한 번에 모든 투자금을 날리는 사단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이 돼요. 자, 불과 5개월 전에 3월
코로나 쇼크 때, 3월 코로나 쇼크 때, 자, 정말 그 신용융자, 예, 과도하게 끌어와서 투자했던, 그래, 난다 긴다는 투자자분들이 단 한 번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투자하는데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궁극적인 성공 투자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예. 만약에 비투로에서 사상 누각을 쌓다가 어느 순간 확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굴레와도 같고 이거 마치 그 쾌락의 덫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경험한 분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빠져나온 분은 대단한 분이죠. 그게 극소수란 점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선배 세대들의 투자를 지금 2030 세대는 답습하지 마시길, 그렇게 부탁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뭐 언제나 강조드립니다만 제 머리 위에 있는 카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지켜가신다면 자연스럽게 비투하지 않아도 저절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는 이루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요, 주식 투자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 기업은 빚을 내서 경영을 해요. 예, 그렇죠. 부채 비율이 뭐 건전한 기업이다 그래도 100% 되는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여러분들도 빚을 내서 투자한다? 이건 좀 레버리지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 감안하시면서 안전하게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